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일본 공포영화 사라진 아이 미확인 동영상입니다. 일본에서 2025년 1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극장 개봉은 하지 않고 7월에 VOD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OTT 정액제 콘텐츠로 풀릴 수도 있는데 현재는 VOD 결제를 해야지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뜬금없이 왜 이 작품을 리뷰하게 되었느냐? 최근에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라는 일본 영화를 제가 리뷰했었죠. 이 영화가 소소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벌써 20만 관객 정도를 동원했고 잘하면 30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관객 수가 꽤 잘 나온 거예요.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원작 소설이 꽤 알려져 있었고 이제 영화의 영향으로 더 많은 분들이 원작 소설을 읽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작 소설을 영화화하려고 일본의 여러 제작사에서 경쟁이 치열했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결국 영화 판권을 따내는데 실패한 어느 제작사가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오리지널 영화를 한 편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라진 아이 미확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사라진 아이 미확인 동영상이 오히려 원작 소설하고 분위기가 더 비슷하다, 이런 글들이 일본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3명, 배우들은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케이타, 배우는 스기타 라이루. 이 배우는 지금 우리나라 나무위키에 문서도 없네요. 드라마 간니발에서 고토 케이스케의 동생인 고토 요스케 역으로 나와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케이타의 룸메이트인 츠카사라는 캐릭터, 배우는 히라이 아몬. 이 배우는 나무위키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본 작품들도 몇 편 있는데 기억은 안 나네요. 배우 겸 모델이라서 훤칠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쿠즈미라는 여자 기자 캐릭터가 있습니다. 배우는 모리타 코코로. 최근에 본 사유리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누나 역으로 나왔던 배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리에서는 그다지 인상이 남지 않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비중도 큰 역할이고 배우의 외모가 엄청 예쁜 건 아닌데 묘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배우 좀 괜찮은 듯?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아무튼 이 3명의 주요 등장인물 그리고 케이타한테 히나타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히나타라는 이름은 여자들이 많이 쓰던데 이 영화에서는 여동생이 아니라 남동생이에요. 어린 시절에 케이타랑 히나타 둘이서 놀다가 히나타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둘이 산에서 놀다가 어떤 폐건물을 발견하는데 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다가 히나타가 복도 끝에 있는 어느 방에 쓱 들어가더니 그대로 사라진 거야. 참고로 케이타가 아빠의 캠코더를 늘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그때도 캠코더로 찍고 있어서 그 상황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동생이 실종되고 세월이 흘러 케이타는 시골인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 중입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학원 강사 일을 하는 츠카사라는 친구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어떤 아이가 산속을 헤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산에서 길을 잃은 건데 주인공 케이타가 아이 뒤에서 쓱 등장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아마 경찰에 신고를 했을 테고 수색대가 꾸려져서 케이타가 수색대에 자원봉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찾아냈어요. 영화 시작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얼마 뒤 쿠즈미라는 여자 기자가 케이타의 취재를 하러 옵니다. 아이를 찾아낸 자원봉사자를 인터뷰하려는 그런 간단한 취재였는데 쿠즈미가 케이타는 못 만나고 룸메이트인 츠카사를 만나요. 그래서 츠카사한테 자기 명함을 주면서 케이타 씨와 인터뷰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서 쿠즈미가 츠카사를 다시 찾아와서 혹시 케이타의 아버지한테 제 명함을 주셨나요? 이러는 거야. 케이타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케이타를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츠카사가 충격적인 말을 하죠. 케이타 아버지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그리고 케이타 부모는 이혼을 해서 유골함도 엄마가 있는 본가로 못 보내고 지금 케이타 방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전화를 건 거잖아. 쿠즈미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케이타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과거 기사를 통해 케이타의 동생이 실종된 사건도 알게 되고 더 조사를 해보니까 케이타 동생이 실종되었던 그 장소 마시로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걸 알게 돼요. 여러 실종 사건 그리고 집단 자살 사건도 있었고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를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확실히 비슷한 느낌의 스토리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실종이나 자살 그리고 산 이름이 마시로산인 것도 그렇고 히나타가 실종되었던 폐건물 그 옆에는 댐이 있었거든요. 이런 장소의 유사한 특징들 그리고 쿠즈미가 이 사건들을 다 엮어서 특집 기사를 쓰려고 하는 것까지도 긴키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케이타의 엄마가 케이타한테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어 히나타가 실종될 당시에 케이타가 직접 캠코더로 찍은 그 비디오예요. 그거를 케이타랑 츠카사가 둘이 같이 봅니다. 엄마가 왜 이걸 보낸 거지? 본가에 한번 가봐야겠다. 케이타가 그렇게 말하니까 츠카사가 나도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같이 본가로 갑니다. 그리고 쿠즈미는 조사를 하다가 자기 선배 기자가 예전에 그 산에서 벌어졌던 대학생 집단 실종 사건인가? 그거를 조사하다가
기자가 찾아낸 어떤 녹음 테이프가 있대. 그걸 들어보니까 대학생들이 그 산에서 어떤 폐건물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간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케이타 동생 히나타가 실종된 그 폐건물이랑 같은 건물인 것 같아. 이 폐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나타가 실종되었을 당시에 경찰이나 수색대가 그 산을 구석구석 수색을 했는데 그런 폐건물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이 산에서 벌어지는 괴이 현상은 여기서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와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약간 이세계 혹은 이면세계 같은 그런 미스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비슷한 그런 내용, 그리고 동생 실종에 대한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주인공은 스티븐 킹의 그것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푸티지 형식의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산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블레어 위치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제 후반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케이타랑 츠카사가 둘이 케이타의 본가로 왔는데 케이타가 집 1층 2층 다 돌아보더니 엄마가 안 보인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츠카사가 2층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케이타의 엄마가 목매달아 자살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케이타가 속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 주인공이 빌런? 이런 전개도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와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고, 그런데 케이타는 사실 빌런은 아니고 얘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이면 세계와 현실을 혼동해서 보고 있는 그런 단계야. 그래서 2층에 갔을 때 엄마 시체가 얘한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쿠즈미가 두 사람을 쫓아서 그 지역으로 오는데 츠카사는 잠깐 딴 데 가 있고 케이타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츠카사가 쿠즈미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혹시 케이타랑 같이 있냐, 절대 케이타를 어디 못 가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쿠즈미한테 당장 케이타를 그 산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들리는 거야. 뭔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이 통화를 가로채서 츠카사가 하는 말과 반대의 말을 전달하는 거죠. 이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전화로 섬뜩한 상황을 연출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나름 이 영화의 필살기. 아무튼 결국 쿠즈미가 차에 태워서 케이타를 그 산으로 데려가고 케이타는 혼자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쿠즈미는 혼자 차에 남아있다가 또 전화 귀신한테 시달리는데 그때 츠카사가 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둘이 같이 케이타를 찾아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폐건물을 발견하고 셋 다 그 건물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네요. 츠카사가 사실 영감이 있는 캐릭터예요. 귀신을 볼 수 있는 캐릭터야. 이 폐건물에서 히나타의 모습을 한 뭔가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케이타가 실종된 동생을 드디어 찾았다고 막 기뻐하는데 츠카사가 이렇게 말해요. 저건 네 동생이 아니다. 케이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항상 네 동생의 유령이 네 옆에 있더라. 네 동생은 이미 예전에 죽어서 줄곧 네 곁에 함께 있었어. 저건 네 동생이 아니야. 결국 케이타는 동생이 실종되었을 당시에 입었던 옷을 발견하고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오열합니다. 그렇게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츠카사가 이 폐건물에 있다가 히나타가 실종될 때처럼 완전히 이면 세계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츠카사도 실종됩니다. 이면 세계에 들어간 사람의 시점에는 현실 세계가 마치 예전 캠코더로 찍은 VHS 영상 같은 화면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쿠즈미와 케이타의 모습이 각각 나오는데 둘 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 지켜보는 시점, 그 시점이 VH 영상 같은 화면으로 나오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런 후반부 전개를 보면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괴이의 실체를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그려냈고, 그렇다고 오리지널리티가 있지도 않아. 말했듯이 기묘한 이야기나 블레어 위치 느낌으로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적당히 마무리했습니다.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처럼 완전히 폭주하는 것 같은 그런 마무리보다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그다지 특별한 느낌은 없네요. 별로 무섭지도 않고 굳이 찾아볼 만한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VOD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결제해서 보는 건 매우 비추입니다. 혹시 나중에 OTT 정액제 콘텐츠로 나온다면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를 보신 분들에 한해서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무섭지는 않은데 블레어 위치처럼 으시시한 분위기는 꽤 잘 조성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다지 잘 만든 영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 영화 사라진 아이 미야긴 동영상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